자, 5강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4강의 이론편 1, 2로 나눠서 수요 공급에 관한 얘기를 했었죠. 자, 이제 수요 공급이 만나야 됩니다. 만나는 점에서 형성되는 게 균형이죠. 그리고 이제 그 균형이 변화되는 것까지 이번 강의에서 다뤄볼 겁니다. 이걸 이제 비교 정태 분석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균형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때의 특징이 뭔지, 그래서 이 균형 가격보다 높고 낮을 때 벌어지는 초과 수요, 초과 공급, 그리고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지 요걸 가지고 한번 보고요. 마지막에 볼 게 여러분한테 수학적으로는 상당히 단순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 이제 응용을 하면 여러분이 원리를 모르면 되게 복잡해지는 부분이죠. 제가 그걸 쉽게 원리를 깨우쳐 드리겠습니다. 균형이 이제 변동한다라는 거예요. 비교 정태 분석이라는 건데요. 요거 한번 해볼 겁니다. 자, 먼저 한번 출발을 해보죠. 이 균형이라는 게 뭡니까 하면 변화가 없이 지속되는 거예요. 영어로 이퀄리브리엄인데 균형을 이뤘다. 경제학에서는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상태를 유지한다. 다만 외부에 어떤 충격이 없다면, 충격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비교 정태 분석할 때도 보겠지만 충격이 있으면 이 균형 상태가 변하죠. 뭐 어쨌든 간에 그 변화가 없다면 외부 충격이 없다면 그대로 있으려고 하는 것. 그걸 균형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가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미리 보고 가보죠. 여기가 가격이죠. 여기가 우리가 이제 거래량, 수요 공급을 다 합한 거, 거래량이 됩니다. 여기가 이제 공급 곡선이 되겠죠. 여기 우하향하는 게 수요 곡선. 이제 그림이 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둘이 만나는 점 있잖아요. 요 점이 바로 균형점이에요. 둘이 만나는 점. 네.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점, 일치하는 점, 이렇게 쓸게요. 요 일치하는 점을 균형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균형점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요. 요만큼을 사고자 했는데 요만큼이 딱 이게 만약에 10개라고 한다 그러면 10개를 사고자 하는데 10개가 딱 공급이 된 거야. 그렇죠? 요 특성이 있죠. 또 하나, 요 균형점에서 형성된 가격을 균형 가격 혹은 시장에서 형성된 거니까 시장 균형 가격, 다른 말로는 시장 청산 가격, 청산해버렸다, 클리어, 다 쓸어버렸다 이런 얘기잖아요. 왜? 10개를 공급했는데 10개를 다 팔아버린 거야. 청산해버렸다 이거야. 다 치워버렸다. 그래서 균형 가격의 다른 말이 청산 가격이에요. 시장 청산 가격. 같은 말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그 균형에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만나신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균형점에서는 여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유인, 인센티브가 전혀 없어요. 네, 전혀 바꿀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바꾸게 되면 요거보다는 더 최적이 아닌 상태가 돼요. 여러분 시장에 형성된 요 균형이 있죠. 균형을 한번 음미를 아주 쉽게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파레토 최적이라는 말을 배웠는데요. 사회적 효율성이 달성되었다. 뭐 이런 이것과도 여기서 이제 파레토 최적이 달성이 돼요.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자 쉽게 가보죠. 이 균형 여러분이 제가 이제 항상 비유하는 게 이런 얘기죠. 시장에 맡겨뒀을 때 항상 이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게 얼마나 위대한 거냐라는 거야. 여러분이 저녁 식사를 준비한다 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밥이 모자랄 수 있죠.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을 무지무지 당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밥이 남을 수도 있잖아. 이건 자원 낭비죠. 그런데 여기서 한번 봐보세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해 시장에다 맡겨두면 수요 법칙, 공급 법칙, 수요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언제나 이 균형을 달성하게 되는데 그러면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진다. 즉 청산된다.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상태를 만들어줘요. 누가? 시장이. 시장의 이 가격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죠. 보이지 않는 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정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이 균형을 이루게 만든다라는 거야. 균형이 되면 지속하려고 그러잖아요, 고기를.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위대한 거야. 여러분이 저녁 식사를 만들었는데, 딱 정확하게 떨어졌어. 남지도 않았고 모자라지도 않았어. 이럴 때 여러분이 가장 해피하시잖아요. 이거를 시장에다 맡겨두면 이거를 만들어준다. 사실은 이 균형을 여러분 느낌으로 풀어버리면 그런 얘기예요. 자, 물론
여기서 초과 수요, 초과 공급에서 보시겠지만 여기서 균형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벗어나면 자동으로 다시 균형으로 온다라는 거야.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의 궁극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그런 상태가 벌어져도 다시 균형으로 와. 시장은 알아서. 시장은 스스로 균형을 만들어. 균형점으로 수렴해. 즉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상태를 만들어. 그러니까 시장이 정말 위대한 거 아니야. 시장에 맡겨 거래해. 그러면 사회적으로 파레토 최적 효율성이 달성되고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 않는 상태를 구현해 줄 거야. 모자란 자원을 아주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시장에다가 맡겨두면. 이런 느낌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로 한번 정리해 보면, 자, 완전 경쟁을 지금 가정하는 거죠. 여기 수요 공급이 일치하는 부분, 요 부분이죠. 일치하는 부분에서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집니다. 요 균형점에서는 요때의 가격을 균형 가격, 요때의 거래량을 균형 거래량을 합니다. 요 균형 가격의 다른 말을 시장 청산 가격. 왜? 공급된 걸 전부 수요하니까, 전부 구매해버려서 다 클리어 해버리니까. 균형이 달성이 되면 그 상태로 일단 지속이 됩니다. 외부 충격이 없으니까. 그걸 계속 유지하려고 해요. 이 균형 상태에서는 변화시킬 이유가 없어요. 유인, 인센티브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정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균형이 되면 가장 최적이잖아요. 파레토 최적. 최적이 됐단 말이에요. 굳이 바꿀 이유가 없다.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 그러니까 아주 좀 느낌으로 얘기하면 저녁 식사 준비하는데 아니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상태가 만들어졌어요. 쌀을 이만큼을 하면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아요. 그러면 다음에 할 때 이 쌀을 거기보다 더 많이 밥을 지을 이유가 없잖아. 더 적게 밥을 지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 상태 그대로 밥을 계속 지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속. 뭐 요런 느낌. 자, 그거가 된다. 그런데 아니 외부 충격이 왔다 치자. 외부 충격? 뭐 내부 충격이 하여튼 충격이 일단 오는 거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을 되면 이제부터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을 볼 건데요. 그러면 자동으로 다시 균형으로 옵니다. 시장은 그래서 언제나 일시적으로 균형에서 벗어날 수는 있지만 늘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손 가격 메커니즘에 의해서 늘 이제 가격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균형으로 계속 수렴해서 균형을 유지하고 하려고 합니다. 시장이라는 거. 물론 그때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죠. 가장 이상적인 시장. 자, 그걸 지금 우리가 초과 수요, 초과 공급에서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가 균형점입니다. 그러면 균형 가격이 있죠. 자,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여기가 이제 공급 곡선입니다. 이게 이제 수요 곡선이 되겠죠. 만약에 요 균형점이 있었는데 만약에 요 균형 가격, 시장 청산 가격, 시장 균형 가격보다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보자 이거야. 가격이 올라갔어요. 갑자기 이게 100원인데 200원으로 올라갔다고 해봐요. 첫 번째 요 일이 벌어져야 돼요. 1번. 그러면 여러분 수요자 입장, 수요는 수요 법칙을 따라야 되잖아요. 가격이 올라갔죠. 그러면 수요는 어떻게 돼야 돼요? 줄어들죠. 그럼 수요 곡선이 요거니까 수요가 줄줄줄줄줄줄 요까지 줄어듭니다. 요 가격 완까지. 공급은 공급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내가 수익이 늘 거 아니야. 그러면 공급을 늘려야겠죠. 그러면 공급 곡선을 따라서 삐삐삐삐삐 늘어납니다. 여기까지.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 완에서 즉 균형 가격보다 높은 가격 완에서는 요만큼의 초과 공급이 발생하죠. 왜? 살려는 사람은 여기까지인데 팔려는 사람은 여기까지니까 요걸 빼고 난 나머지가 초과 공급이 된 거예요. 즉 초과 공급이라는 건 수요량이 있고 공급량이 있다 그러면 공급량이 많아지는 거죠. 왜 많아졌을까요? 시장 균형 가격보다 가격이 올라가니까. 자, 천천히 단계적으로 갑니다. 시장 균형 가격보다 가격이 올라간다. 첫 번째. 그러면 공급량은 늘고 수요량은 준다. 두 번째. 그래서 세 번째.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자, 네 번째. 초과 공급이 발생한 상태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가격이 지가 알아서 다시 4번 내려와요. 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수요할 사람은 10개를 사고자 해. 파는 사람은 100개야. 그러면 여러분 팔려는 사람들이 가격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누가 내려라 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알아서 가격을 어떻게 해요? 내려요. 보이지 않는 손. 가격이 내려오게 된다. 이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1, 2, 3, 4. 자, 균형 가격보다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공급량은 늘고 수요량은 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초과 공급이 발생합니다. 네 번째,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요, 가격은 다시 4번 내려옵니다. 언제까지요? 균형 가격대까지. 그런 균형 가격 오면 더 이상 움직일 요인이 없습니다. 반대로 자, 균형 가격보다 내려갔다고 해보죠. 50원이야. 이렇게 내려갔어요. 이게 1번이에요. 내려갔어요. 내려가면 가격이 내려갔으니까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수요 법칙에 의해서 늘겠죠. 자, 수요 곡선을 따라가 봅니다. 수요가 막 늘어요. 여기까지. 가격 2까지. 자, 공급은 공급 법칙에 따라서 가격이 내려가니까 이제 재미가 없거든. 돈 많이 못 벌어. 그러니까 공급량을 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제 항상 는다 이러면 오른쪽이 되는 거고요. 준다 이러면 항상 왼쪽이에요. 이게 뭐 오른손 왼손 법칙이 있듯이 이 그래프 이동해서 느는 건 오른쪽, 주는 건 왼쪽이야. 왜냐면 이게 거래량이 이쪽이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수요 공급량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느니까 는다 그러면 항상 오른쪽으로 움직이시면 돼요. 준다 이러면 왼쪽으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오른손의 법칙, 왼손의 법칙이야 이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원리가 다 맞아요. 그럼 줄어. 자, 그러니까 요 상태가 벌어지죠. 수요량은 늘고 공급량은 줄어요. 가격이 하락하니까 얘가 늘죠. 이게 2번이에요. 자, 그러면 요 상태를 뭐라고 얘기해요? 3번. 초과 수요라 그래. 자, 그러면 초과 수요가 있게 되면 수요하는 사람은 100개인데 팔려는 사람은 2개만 팔고 있어.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해요? 지가 알아서 어떻게 돼요? 올라가지. 아니, 2개밖에 없는데 100개를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는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상승해요. 언제까지? 균형점까지. 그러면 균형에 있으면 더 이상 가격이 오르고 내릴 이유가 없으니까 설령 일시적으로 이 균형에서 이탈하더라도 가격, 보이지 않는 손, 즉 가격에 의해서 자동으로 균형으로 수렴해서 시장은 언제나 이 균형을 이루어준다. 그래서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상태를 구현해준다. 얼마나 위대하냐 시장이.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이걸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초과 수요 정리부터 합니다.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겁니다. 왜 많아요? 가격이 시장 균형 가격보다 이렇게 낮으면, 여기가 초과 수요잖아요. 낮을 경우에 발생하는 게 초과 수요입니다. 초과 수요라는 건 곧 수요량이 많을 때요. 그러면 수요량이 많게 되면 다시 초과 수요가 되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왜냐하면 살려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난 더 비싸게 주고 살게요 라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시장 가격은 다시 올라간다. 언제까지? 균형. 자, 요거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초과 공급은 언제 발생해요? 균형 가격보다 높을 때. 이렇게 가격보다 높을 때 가격이. 그러면 그 상태가 공급량이 많은 상태죠. 이렇게 돼버리면 시장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하락하게 되죠. 다시. 공급량이. 왜? 판매자가 가격을 스스로 인하죠. 안 팔리고 재고가 남으니까 싸게라도 빨리 팔아버리려고. 초과 공급이니까 가격 하락이 있게 된다. 이걸 이해를 해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문장이 나왔을 때, 아, 이거 맞는 표현, 이거 틀린 표현, 이런 걸 여러분 구분할 수 있으면 경제학에 대한 기초적인 실력이 여러분이 생기신 거예요. 그런 실력이 있으면 뭐 아무 데 가서나 조금 자랑질 할 수 있죠, 이제. 자, 이제 초과 수요, 초과 공급 보셨고요. 이제 그래프 이동을 할 건데요. 이제 수학적인 건데 이걸 제가 좀 쉽게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함수가 인과관계를 나타낸다라는 건 뭐 이미 설명드렸죠? 요 결과변수를 원칙적으로는 종속변수라고 얘기를 해요. 학문에서는 이런 말을 쓸 거예요. 요 원인변수를 독립변수라고 쓸 겁니다. 원인이란 얘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원인을 하나만 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어떤 하나의 결과에 미친 원인이 하나만 있을 수는 없죠. 여러분이 이 어떤 뭐 영어를 시험 봤는데 만점을 맞았어. 그럼 만점이라는 결과에 영향을 준 게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한 거, 여러분의 IQ가 높은 거, 여러분이 운이 좋았던 거,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가격이라는 하나만 원인을 있다 보니 실제로는 원인이 여러 개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해되시죠? 이런 걸 이제 수학에서는 멋있게 다변수 함수다. 그러니까 원인 변수가 여러 개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만 있는 걸 따지는 걸 일변수 함수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림에다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가 우리가 수요량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결과 아니에요. 수요 함수를 따진다고 했을 때 결과죠. 그럼 여기에는 가격을 갖다 놔야 되잖아요. 여기가 원인이잖아요. 지금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원인은 여러 개가 있을 건데 우리는 몇 개만 갖다 놓은 거예요. 수직에다 한 개만 갖다 놓은 거예요. 원인 1 하나만. 그럼 나머지도 있는데 이 그래프 상에는 표현이 안 됐죠. 즉 그래서 원인 변수를 기준으로 그래프 상의 표시 결과는 언제나 하나입니다. 언제나 하나야. 근데 그래프 상에 표시된 원인 하나 걔를 명시적 원인 변수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 상에는 표시가 안 된 원인이지만 실질적으로 숨어있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을 암묵적 원인 변수 혹은 묵시적 원인 변수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이 그래프가 이동합니까? 라고 했을 때 요거 이 그래프 상에는 원인이 보이지 않지만 이 원인 2, 원인 3, 원인 4 그래프 상에는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얘네가 변할 때 드디어 그래프 자체가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명시적 가격이라는 원인 변수가 변하면 어떠느냐? 그래프는 이동 안 하고 우리가 초과 수요, 초과 공급에서 보셨지만 그래프 상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그래프 상에서 이렇게 위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암묵적 원인 변수가 변하면요. 그래프가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자체적으로 이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동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건 수요함수, 공급함수니까 자, 수요량의 원인 이게 결과죠. 여기는 다 결과예요. 원인이 가격이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명시적 변수죠. 근데 연관재의 가격, 소득, 기호 등도 수요량에 영향을 주고요. 생산 요소의 가격, 기술 수준 뭐 정말 많아요. 여러 개가 공급량에 영향을 줄 겁니다. 이제 얘네들 같은 게 변하면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증가하면 우측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뭐 그래프 상에서 초과 수요하고 초과 공급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프 이동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증가했다고 판단하면 늘었다라고 판단하면 무조건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돼요. 감소했다라고 판단되면 무조건 왼쪽입니다. 얘가 문제인데 이쪽으로 갈수록 수요량 공급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왼쪽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수요부터 한번 생각해 보죠. 수요는 결과입니다. 결과 얘는 자, 여기 가격이라는 원인이 보이죠? 얘가 눈에 보이는 원인이에요. 자, 연관제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요거 말을 이해해 두셔야 연관됐다. 여러분이 사과를 사 먹고 싶었는데 자, 사과가 원래 1,000원 했어요. 자, 그래서 원래 사과를 10,000원 들고 사과를 사러 갔는데 여기에 귤이 있네. 같은 과일이니까 이게 근데 귤이 기존에는 한 개 500원 했는데 얘가 갑자기 50원으로 줄었어. 그러면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과를 사러 갔잖아요. 근데 이 연관돼 있는 귤의 가격이 50원으로 말도 안 되게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사과를 안 사고 귤을 산다라는 거야. 즉 사과의 수요가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사과의 수요에 영향을 주는 건 사과 그 자체의 가격도 있지만 가격이 설령 안 변하더라도 연관돼 있는 다른 과일인 귤의 가격이 떨어짐으로써 사과의 수요를 줄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관제의 가격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소득. 여러분 상식적으로 가격은 안 변해도 소득이 늘면 여러분 수요를 많이 하겠죠. 더 많이 사 먹겠죠. 기호는 내가 취향입니다. 취향이라고 해도 돼. 내가 갑자기 사과에 대한 기호, 즉 취향, 사과를 좋아하지 않게 됐다라는 거야. 그럼 사과 수요가 가격은 변하지 않더라도 소득도 안 변하고 연관제 가격도 안 변해도 내가 갑자기 사과가 맛이 없어졌어. 즉 기호가 줄어들었어. 이 기호라는 게 이제 취향하면 테이스트, 맛이거든요. 사과의 입맛을 잃었어. 그러면 사과 수요가 다른 것들이 아무것도 안 변해도 훅 줄어들겠죠. 이해되셨죠? 자, 공급 얘기로 가볼게요. 공급 당연히 가격이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수요하고 공급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 가격이에요. 그 재화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원인 변수를 똑같이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원인 변수니까 이 가격이 변하면 그래프는 이동 안 합니다. 그래프 상에서만 움직일 겁니다. 근데 자, 생산 요소. 여러분 생산의 3요소가 뭐예요? 토지, 자본, 노동이에요. 이 노동의 가격을 임금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임금이 있어요. 자본의 가격을 이자라고 얘기합니다. 이자 뭐. 토지의 가격을 지대라고 하는데 여러분 쉽게 그냥 임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노동이란 생산 요소의 가격, 임금.
여러분 생각해 보면 생산 요소의 가격, 즉 이건 비용이잖아. 내가 월급을 100만 원 줬는데 사장으로서 갑자기 200만 원 됐대요. 그러면 노동자를 많이 못 고용하겠죠. 많이 못 고용하니까 일할 사람이 줄으니까 공급량이 줄겠죠. 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공급을 줄일 겁니다, 아마. 기술 수준. 똑같은 노동자를 고용했는데 생산 기술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하나도 안 변하더라도 생산하는 기술 수준이 올라가 버리면 공급량은 더 많이 만드니까 늘어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리를 한번 여기서 해보면 우리가 이제 요거부터 얘기해 볼게요. 제가 지금부터 요걸 잘 아셔야 됩니다. 여기 빨갛게 한 요거는 그래프를 이동시킵니다. 여기 빨갛게 하는 요 부분은 그래프를 이동해요. 왜? 나타난 원인은 가격밖에 없죠. 요 가격. 즉 그래프 상에 나타나지 않은 원인이 변하면 그래프 자체가 이동한다. 근데 이동할 때 증가하면 우측으로 이동시키고요. 감소하면 좌측으로 이동시키면 돼요. 그러면 가격이 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초과 수요, 초과 공급에서 보셨지만 가격이 변하면 가격이 올라갔어요. 예를 들어서 균형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고 치면 수요는 줄고 그래프 상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공급은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초과 공급 이런 게 벌어졌잖아요. 그래프 상에서 이동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요 가정을 한번 보세요. 세테리스 페리부스라는 가정인데 다른 조건은 불변 내지는 고정되어 있다라는 가정이에요. 즉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가격은 고정돼 있다. 고정돼 있다. 이렇게 바로 얘기합니다. 생산 요소 가격도 고정돼 있다. 오직 기술 수준만 늘었다고 하자. 자,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그대로인데 이렇게 위에다 발을 냈다라는 건 불변, 고정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 변수가 많을 건데 비교 정태 분석을 한다는 얘기는 딱 한 놈만 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놈들은 세테리스 페리부스, 즉 고정되어 있어요.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합시다. 오직 기술만 변했어요. 기술 수준만 올라갔어요. 자, 이 상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첫 번째 판단할 거는 생산 기술 수준이면 이거는 수요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공급을 움직인다고 먼저 판단해야 돼. 맞죠? 자, 그러면 또 두 번째. 기술 수준이 올라갔으니까 똑같은 조건에서 더 많이 만든다는 얘기잖아. 기술이 좋아졌으니까. 그러면 공급이 뭐 한다? 는다. 증가한다. 증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공급 곡선이 늘어야 돼. 공급 곡선 요겁니다.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네? 그러면 자체를 이렇게 이동시켜야 돼요. 그러면 봐보세요. 요 균형점과 요 균형점을 비교할 수 있죠. 이게 비교 정태 분석이라는 거예요. 균형과 균형을. 그러면 가격은 요 점에서 가격은 요거니까 가격은 내려가고 거래량은 어떻게 됐어요? 늘어났죠. 외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수요 하나 더 해볼게요. 세테리스 페리부스에 의해서 다른 것들은 그대로인데 다 그대로예요. 기호가 늘어났어요. 그 재화에 대한 기호, 맛이 더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호가 늘어났네. 그 재화의 맛이 늘어났네. 그러면 그 재화를 많이 사 먹겠네. 그렇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수요에다 영향을 주겠네. 이것부터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럼 공급은 안 움직일 겁니다. 기호가 늘어났으니까 수요에다 영향을 줘요. 근데 증가하겠네. 그럼 수요가 우측으로 이동하겠네. 그럼 수요 곡선은 요거니까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하겠죠. 그러면 원래 균형점이 요거고 새로운 균형점을 비교하는 거죠. 비교해 보면 가격은 올라갔어요. 거래량은 당연히 늘었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요소가 변할 때 이게 수요에다 영향을 주는 거야? 공급에다 영향을 주는 거야? 먼저 판단해야 돼요. 물론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모두 다 수요 공급에다 영향을 준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아주 비교 정태 분석이니까 딱 그 틀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둘 다 영향을 주는 건 가격입니다. 근데 가격은 우리가 초과 수요, 초과 공급에서 이미 연습을 하셨지만 그래프 상에서만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그래서 또 해보죠. 조금 더 추가해 봅니다. 여러분 이제 무슨 게임을 해야 되냐면 수요량이라는 말과 수요라는 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격이 변하면 수요 곡선 상에서 왔다 갔다 하죠. 이게 여기가 있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요 상에서 왔다 갔다. 그럴 때 수요량도 변하죠. 예를 들어서 이 점에서 이게 100원인데 다른 건 그대로인데 세테리스 페리부스 뭐 연관제 가격이나 소득이나 기호는 전혀 안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가격만 변했다. 가격이 200원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수요가 줄죠? 수요가 이렇게 줍니다. 수요국 상에서. 이렇게 되면 수요량이 감소하죠. 이렇게. 이때는 량자를 붙여요. 가격이 변해서 수요가 변한 거를 수요량 변화라고 해요. 그런데 양자 뺍니다. 이번에는 수요 변화. 이거는 가격 예외, 소득도 있었고 연간 상품의 가격, 이거 있고 또 기호도 있었죠. 얘네가 변해서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면 이렇게 똑같은 가격에서 수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수요량이 늘잖아요. 이럴 때는 수요량이라 그러지 않고 수요의 변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증가는 물론 우측으로 가고 감소는 좌측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 수요량자를 쓰냐 수요를 쓰냐 여러분은 크게 구분하지 않아도 되지만 엄밀하게는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수요량이 변했다라는 건 아주 엄밀하게 얘기해서 가격이 변해서 변한 거다 이런 뜻이에요. 수요가 변했다. 량자 빼고. 그러면 가격 이외에 다른 수요에다 영향을 주는 원인들이 변해서 변한 것이다. 이거. 그런 의미에서 공급도 똑같습니다. 공급 양자를 썼다라는 건 가격이 변했다는 얘기고 공급자를 썼다는 얘기는 생산 요소 가격이나 기술 수준 같은 가격 이외의 것들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이런 얘기는 는다 왼쪽으로 이동하는 건 준다. 아까 원리상 똑같은 겁니다. 자, 이제 균형 가격의 변동 한번 해보죠. 자, 여기 수요에다 영향을 주는 건 이제 알아두셔야 돼요. 가격. 얘는 이렇게 주면 요거는 수요량 변화죠. 수요량 변화. 요런 것들이 영향을 주면 수요 변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수요 변화는 그래프 자체 이동해요. 연관제 가격, 소득, 취향과 기호, 맛, 미래에 대한 기대도 줘요.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수요자의 수가 늘었어. 그러면 수요가 당연히 늘죠. 여기 뭐 소득 변화, 기후 변화, 기대 변화, 계절적 요인. 예를 들어서 여름이 왔어. 그러면 아이스크림 수요는 늘 거 아니에요. 겨울이 오면 아이스크림 수요는 줄고. 가계 지출 비중. 가계가 지출이라는 건 수요한다는 얘기잖아요. 가계 지출을 늘렸어. 그럼 수요가 늘은 거죠. 당연히. 이런 건 상식적으로 수요돼요. 대표적인 걸 여기다 적어 놓은 거예요. 미래에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해. 그럼 지금의 수요를 늘려버리죠. 그렇죠? 요런 거. 자, 그럼 가격이 변할 때는 수요량 변화라 그러고 수요 곡선 상에서만 이동한다. 수요량이 늘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되고요. 수요량이 줄면 수요 곡선 상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줄면 왼쪽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가격 위의 변수가 변하면 수요 변화라고 하는데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늘면 오른쪽, 줄면 왼쪽이에요. 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가격은 공통으로 주고요. 생산 요소 가격, 생산 기술. 여러분 이제 얘하고 얘는 반비례해요. 마이너스 음의 관계예요. 예를 들어서 임금이 올라가면 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공급량이 줄어든다고요. 생산 기술하고는 정비례합니다. 기술 올라가면 많이 늘어나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줍니다. 여기에서 증가는 오른쪽, 이동은 왼쪽. 그리고 세테리스 페리부스. 영어로 이거를 번역하면 other things, 다른 것들은 things, being 어떤 상태에 있냐? equal. other things, 다른 것들이 이렇게 수식해 주는 거죠. 현재 분사. 똑같은 상태, 동등한 상태에 있다. 그 얘기는 다른 놈들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가정이에요. 라틴어인데요. 세테리스 페리부스 가정. 특정 요소에 의한 변화를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 이해하고죠. 설명하기 위해 변화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소가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다른 요소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하는 게 세테리스 페리부스 가정이에요. 그것만, 그 요소만 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어느 정도는 이해했을 건데, 제가 이거를, 다음 강의가 이제 문제풀이잖아요. 문제풀이 할 때, 요 이동 부분, 요런 거를 이제 하나하나 그려가면서 계속 연습시켜 드릴 겁니다. 그럴 때 확실하게 이해할 거예요. 확실하게. 지금.